두 아이와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다는 40대 윤 씨. 아이들을 위해 5년째 홀로 생활하고 있는 윤 씨는 최근 가족들과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서 2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한 가족.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열리긴 했지만 아내도 아이들도 아빠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올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요. 외로움을 넘어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 병원 치료를 시작한 윤 씨. 가족들에게 이제 그만 한국으로 돌아올 걸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도 아이들도 이제 와서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올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우울증 치료를 시작했다는 말에도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생활비를 보내는 날에만 연락을 해온다는 아내. 윤 씨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례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 사례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자, 백다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윤 씨 남편 5년째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미국으로 갈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아이들과 6개월만 함께 지내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어리고 딸이라서 차마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기러기 아빠 생활이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5년이 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윤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수진 기자. 네, 우리 회사에도 기러기 아빠들 좀 있어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쩌다가 또 이렇게 유학을 보냈어, 애들을. 일단 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이 똘똘하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똘똘하고 공부도 잘했다고 하고요. 아내도 역시 사교육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초등학생 때 미국으로 영어 캠프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나 미국에서 살고 싶어요. 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 보내기도 참 그렇고 아이가 똑똑하니까 좀 보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큰 아이를 보내면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도 함께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아내가 일단 함께 따라갔고요. 생활이 안정되면 아내가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을 하고 떠난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정이 됐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여보 돌아와 했는데 왜 안 돌아와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중학생 사춘기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기러기 엄마는 없습니다. 아빠가 가서 못 하잖아요. 엄마가 하는데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만 더 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 씨가 아내가 돌아가기 힘드니까 자기도 여기서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직장을 취업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가 돌아오는 것보다는 자기도 미국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이 끌게 되었던 거죠. 승효님은 기러기 생활 하신 적 없죠? 없죠. 자, 그러면 이 윤 씨 아빠 왜 미국에 못 간 거예요?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승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웃을 웃을 때가 아닌데. 오늘따라 진짜 이거 안 좋네, 별로. 이게 안 좋아. 제가 안식년 갔다 오고 저희 회사 1년을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고 또 승진을 하면 회사에서 인정을 했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박차고 나온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럼 승효님 지금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신 거군요? 예. 저 원장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승진을 하면 또 좋은 게 성과급도 올라가고 그다음 회사 일은 좀 바빠지고 그다음 월급도 오르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미국 가는 것보다 훨씬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도 가고 싶었을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19 갈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은 실제 이혼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주변에서 이런 사례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실제로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러기 생활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많이 조언을 하는데 항상 패턴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 간 아내나 아이들도 이제 매일 영상 통화도 하고 그렇죠. 막 이제 아빠 막 이런 거. 그런 보고 있으면 또 힘이 납니다. 맞아. 힘이 나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아이들하고 아내 미국 생활 잘하게 해줘야지 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생각에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선배들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한계가 오기 마련이죠. 자, 일단 네. 외로운 건 외로운 거고 유학비, 애 둘 유학비에 생활비. 야, 이거 감당이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윤 씨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미국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월급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낸 거고요. 그래서 윤 씨는 회식 자리가 아니면 외식을 하지 않았고 사내 구내식당에서 세 끼를 모두 아이고. 해결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살던 집도 처분을 해서 자신은 오피스텔 전세로 옮겼고요. 이 집 판 돈을 아내한테 보내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 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나 뭐 이런 취미 활동 절대 생각도 할 수 없었고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만 바라보고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 끼를 다 해결했던 이 윤 씨. 자, 그런데 점점 연락이 오는 영상 통화가 걸려오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있다 보면은 사람이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처음에는 매일 전화 오다가 이제 나중엔 돈 보내달라고, 생활비 보낼 때만 빨리 보내달라고 연락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도 이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적응이 되니까 친구도 만나니까 아빠는 뒷전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도 미국 같은 데 가 있으면 이제 같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치기 어울리다 보니까 남편한테 연락하거나 또 그리고 하기도 뭐하니까 그냥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도 1년 정도는 코로나 전에는 아마 1년에 방학 때는 2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얼마나 못 옵니까? 핑계가 예, 많이 못 예. 갔어요. 근데 최근에 아마 자가격리가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본인들이 안 온 이유는 아이들도 방학인데도 스케줄이 있다, 뭐 일정이 있다고 안 오는 거고 아내는 하는 말은 내가 미국 생활 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만 놓고 갈 수가 있냐? 갈 수가 없다. 당신이 참고 돈이나 잘 보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러기 아빠는 정말 거기에 가족이 있지만 합류를 못하고 그냥 돈 벌어서 보내는 거. 제 생각에 아마 기러기 엄마가 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바꿔 보이면. 바꾸질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5년 내내 어떻게 보면 사실상 호래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이제.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당신 그거 다 정리하고 애들 데리고 귀국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현님? 뭐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정도 내용 들으면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구내식당 그 죽돌인데 제가 아유, 구내식당 오늘 표현이 왜 거기서만 예, 그것도 좀 정정할게요. 예, 구내식당에서만 별로 밥을 먹는 사람인데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 우울증 증세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여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돌아오면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정말 안 돌아오면 나 그 생활비 못 보낼 거야 라는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 부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자기 마음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5년 동안 정말 고생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면 지금까지 고생했는 거 아무런 효과가 없어. 조금만 더 고생해주고 우리 조금만 더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남편은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신랑이 이 정도로 호소를 하고 심지어 가장 마지막 카드 돈 안 보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으면 그래도 좀 이 아내가 조금 최소한 막 그렇게 돌아가는 척이라도 좀 했으면 좋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내가. 일단 이유는 있죠. 처음에 왔을 때 힘들었고, 근데 이제 슬슬 미국 생활에 적응도 됐고, 이제 첫째 곧 있으면 대학도 갈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버티자 이 취지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대학 갔다 치죠? 예. 그럼 대학 학비는요? 그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 지금 둘째는 더 어려요. 그럼 둘째 대학까지 다 가려면은 그냥 영영 이별한 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아내분 입장에서도 타협점을 뭔가 찾지 않으면 이 남편은 지금 본인은 그냥 돈 버는 기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루 세 끼 저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거기다 이제 집도 조그만 데로 이제 오피스텔로 이사하고 이게 가족이 과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되면 행복한가요? 참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들어도 숨 막히고 가슴 아픕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보통 이 영화 이병헌 씨 나온 영화 싱글라이더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승현이 예, 보셨나요? 예, 너무 거기 보면은 슬펐습니다. 결국 상상하기 싫은 그 장면이 딱 펼쳐지잖아요. 예, 사실 외도 뭐 그 남자의 모습도 되게 이렇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입장에서도 가서 부인을 확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사실 정말 저는 그 기러기 주변에 많았을 때 제가 딱 한 가지를 꼭 부탁했는데 부인이 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하. 어떠한 시간에서도 분명히 아빠와 전화하는 시간을 무조건 세이브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30분 동안 아빠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아이들 바쁘다고 아빠가 그 아이들을 살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부인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돌본다고 아빠가 뒤로 밀리면 사실 서울에 있는 아빠는 진짜 갈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러기 부부 시간이 계시면 꼭 한 가지 이것만 꼭 명심하십시오. 아빠에게 전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이 기러기 생활. 백 변호사님,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뭐 본인이 판단해서 기러기 아빠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본인은 한국에 있고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에 있다. 그것만으로 나 이제 그냥 돌아와 싫으면 나 이제 뭐 생활비도 못 보내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죠. 예. 왜냐하면 본인도 선택한 거니까. 다만 이제 남편이 우울증 치료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의 극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내는 전혀 타협 없이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혼인관계 실체가 거의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저는 이 아내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이건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다.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 네. 어떤가요? 가족분들도 안 그래도 5년 정도면 이제 남이다. 뭐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같이 살면서 추억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지.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가장 많이 보였던 댓글이 아빠가 돈 버는 기계냐, 뭐 현금 인출기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슬픈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남편분 꼭 사람처럼 살라, 뭐 기러기 청산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KATM이라고 딱 이렇게 하셨는데. 자, 팀장님. 네. 한 말씀으로 정리하고 끝내시죠. 이건 아까 그 백별사 말한 대로 방학 때 아내분이 아이들 데리고 한 2주만이라도 가족의 화합을 본 다음에 가시면은 남편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학 때 꼭 오십시오.